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몸이 나른하고 또 힘이 없는 분들도 있지요.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머리도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몸속에서 나갈 독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저 고생은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것도 더 큰 문제겠지요. 짧은 기간이고 뭐 특별히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몸속에서는 굉장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명현 현상들이 오늘 제일 많이 나타나는 날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간해독 1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스껍고 또 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만 잘 견디면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일수록 마지막 보식하는 날 더 많이 좋아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은 배고파서 힘들기보다는 독소가 떨어져 나왔고 아직 배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나른할수록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더 가벼워질 거예요. 운동하면서 이 독소가 땀으로 더 배설이 되고 나면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해서 힘들다기보다는 지금 1단계 간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혈관을 막 타고 도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2단계 해독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2단계 해독이 더 빨리 진행이 되면서 운동하기 전보다 갔다 오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먹어서 힘들기보다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독소 때문에 나른하고 졸립고 또 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 장소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채소가 약간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즙을 마실 때에 몸이 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설사기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해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찜질방에 좀 더 갔다 오시고 또 족욕을 하시고 아니면 핫팩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시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설악산에서는 매일 뜸을 뜨고 아랫배에 뜸을 뜨고 또 찜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힘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이 좀 독소는 분명히 있고 이걸 다 버려야만 질병을 치료가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설악산에 오셔서 한번 제대로 하셔요. 지금 몸이 찬 체질의 사람들은 디톡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몸이 차기 때문에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몸이 더 차가워져서 이게 조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몇 개를 좀 보충을 하면서 해야 돼요. 몸이 아주 찬 사람들은 생강차를 좀 끓여서 물 마시는 시간에 조금씩 마시면서 해줘도 도움이 되겠어요. 몸이 차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차지는 않았죠. 아기 낳고 나서부터 찼을 거예요. 차다는 얘기는 심장에서 솟구쳐 나가는 뜨거운 피가 손과 발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찬 겁니다. 그 얘기는 손과 발에 흐르는 그 혈관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게 좁아지고 막혀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 좁아졌을까? 거기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있어서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손발이 찬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혈관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산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제입니다. 그 항산화제가 주로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과 채소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싫어요. 녹즙 먹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몇 잔 마시면 설사만 주룩주룩 나와요. 그래도 답은 그 항산화 주스를 마셔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뜸을 뜨고 찜질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충을 해주면서라도 그 혈관이 한번 싹 청소되면 손발이 따뜻해져 오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백투에덴 디톡스는 살 빼기 위한 디톡스가 아니고 그건 덤으로 얻는 축복일 뿐이고 아주 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나타나는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짊어지고 다니던 상태에서 독소가 깨끗이 청소된 상태로 넘어오는 이 단계가 많은 이 명현 현상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보식을 하면은 이 디톡스를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명현 현상들 그 순간 없어져요. 어떤 병원균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뜯어내면서 오는 힘든 것 그리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그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흔드는 김에 그것을 다 뽑을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4일만 하고서도 해결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시동을 거는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펌프질 해보신 적 있어요? 마중물을 넣고 살살 품으면 쏙 빠져버리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품어야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가 힘들지 그 다음은 살살 품어도 나오지요. 그런데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환호성 지르면서 이제 됐어 하고 손을 떼면은 그간에 노력한 게 너무나 아깝죠. 이제 물 나온 김에 조금 더 품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독소들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떨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펌프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은 이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시동을 거는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디톡스를 처음 하는 4일 동안은 특별히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독소를 막 일평생 묵은 걸 끌어올리고 막 마중물 품어내는 것처럼 힘들지만 일주일 동안에 1차 해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막 토한 사람도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해도 처음 할 때처럼 이렇게 힘들질 않아요. 거짓말처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는 어디 지난번에 왔다 가셨죠? 한 번 온 사람이 또 오지요. 그때 또 오는 거 보셨죠? 계속 와요. 이렇게 힘들면 돈 내고 뭐라 또 오겠어요?
처음만 힘들지 그 다음부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몇 달씩 있는 분도 있고 집에 잠깐 갔다 또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 처음 3, 4일 동안이 이 디톡스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힘든 기간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지 이 코스를 넘어가는데, 효소만 딱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오늘 정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하면은 결국은 해내는데,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은 설악산 대청봉 올라갔을 때 기분처럼 힘들지만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한 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이 어쩌면은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축소판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승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은 뭐라는 것입니까?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음식 속에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적당하게 잘 먹기만 하면은 약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년 전의 음식에 비해서,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치료제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한의사들이 꽤 어렵습니다. 치료만 잘 되면 왜 어렵겠어요?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옛날에 한약방집 가면은 대문 딱 열면서부터 무슨 냄새가 났어요? 한약 냄새가 확 풍겼죠? 대문 열면서부터. 근데 지금은 한약방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한약 넣어놓은 서랍 열고 코를 갖다 대도 냄새가 안 나요. 옛날 허준 선생님이 어떤 증상이 있는 질병은 뭐 몇 그램, 당귀 몇 그램 이렇게 해서 푹 삶아가지고 주면 낫는다. 그땐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동의보감에 기록된 그램 수대로 지금도 똑같이 약을 줘서 줘요. 그런데 벌써 냄새가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치료제들이 20분의 1밖에 안 되니 이게 낫을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 분명히 허준 선생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 치료 성분이 있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먹으면 치료가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그러면은 그것을 20배로 삶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먹으면 똑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최근에 나오는 방법들이 20단을 다 먹자는 거예요. 20배를 먹으면 옛날과 똑같이 음식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20단을 옛날에 한 단 먹으면 될 걸 지금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20단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배불러서. 배가 터져서 못 먹습니다. 20단을 못 먹는 이유는 대부분 20단을 먹으면 그 속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20단 속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다 먹는 방법은 섬유질만 빼고 나머지를 주스로 마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즙을 짜가지고 마시면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40년대에 노만 워커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약을 써도 안 낫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보면서 녹즙을 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지만 약을 쓰지 않고 녹즙만 가지고 치료한 이 노만 워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녹즙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녹즙으로 질병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녹즙을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녹즙에 관한 책들도 시중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의 모든 책을 다 사서 봤는데 저자는 다른데 처방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병에는 무엇을 짜서 먹어라.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을까 하고 보니까 1940년대에 이 쓴 노만 워커의 처방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영양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영양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녹즙 처방을 내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치유 효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치료하는 항산화 주스 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일부 항산화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것을 어떤 것을 넣어서 짜 먹으면 좋은지 좀 정확하게 한 번은 배워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낮에는 이 항산화 주스 요법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배우면은 집에다가 제약회사를 하나 차린 것처럼 엄청난 선물을 하나 얻는 결과가 될 거예요.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름이 찾아왔어요. 그 무더위 속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더위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피오줌을 싸는 겁니다. 군인들도 피오줌을 싸고 말도 피오줌을 싸고, 그래서 이제 적군의 화살로 죽는 것보다도 이 피오줌 싸는 걸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한 부대에서 한 소대만 말도 멀쩡하고 군인들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야, 니네 부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피오줌을 안 싸고 멀쩡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부대도 다 군인들도 피오줌 쌌고 그리고 말들도 다 피오줌을 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어떤 풀을 하나 딱 뜯어먹더니 피오줌이 싹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한테도 야, 니네도 좀 뜯어먹어봐 그랬더니 우리 부대원들이 다 피오줌이 멈춰버렸습니다. 대대장이 그 풀이 어떤 풀이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침 그 풀이 마차 앞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가지고 다른 부대원들도 먹였더니 피오줌이 나오는 병이 다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풀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는가 하면 마차 앞에 있는 풀이다, 차전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씨앗은 씨앗자자를 써서 차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전자는 한방에서 이 방광계통, 이 방광에 염증이 있고 피오줌을 싸는 질병에는 요 약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차전자 피는 이 변비 치료제에는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쓰는데 그 차전자가 뭐예요? 차전초? 질경입니다. 질경이 그냥 뭐 없던 길목에도 흔하게 나 있는 질경인데 그거 하나만 잘 짜서 먹어도 이 방광, 요도, 염 이쪽 계통 질병은 그냥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나 그거 많이 나물로 먹었는데 그 정도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을 즙으로 짜서 먹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가 막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주스 요법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양방 한방 의사들도 이거 배우러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사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초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약초라도 약 효능이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이겨가면서 자라난 이 약효는 다른 나라 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건 막 덩치만 크지 약 효능이 별로 없어요. 은행잎도 혈액을 막 아주 좀 풀어주고 하는 그런 약 기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은행잎이 최고 아닙니까? 그 약 만들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쑥은 이게 그냥 쑥이 아니에요. 이 어떤 곰이 몇 달 먹었더니 단군 할머니가 됐다고 하는 게 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쑥은 보통 쑥이 아니에요.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하는 약초로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채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쑥만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 아랫배에 자궁이 들어있고 생명의 집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이 남자들보다도 굉장히 이 아랫배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동맥경화증과 함께. 그러면은 여기 그 많은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따뜻한 피가 충분히 공급이 못 돼 애기 나고 나서 나이가 들면은 갱년기쯤 되면 아랫배가 찹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러면서 모든 부인병은 틀림없이 아랫배가 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랫배가 따뜻한데 부인병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인병에 빠지지 않고 처방이 들어가는 게 애엽이에요. 그래서 이 쑥은 그냥 봄에 몇 개 뜯어서 쑥버무리 해먹고 끝날 그런 풀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래서 쑥 뜯어다가 어떻게 써요? 그냥 한번 그냥 떡 쪄먹고 그냥 끝나든지, 어쩌면은 이제 쪄가지고 그냥 냉동실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 정도 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지, 쑥이 한참 나는 이 계절에 쑥을 뜯어가지고 녹즙기에다 넣으면은 그거 다 냉동고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섬유질은 버리고 거기 나오는 치료제 물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짜자마자 바로 냉동실에다 넣으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녹즙요법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딴소리를 해. 짜자마자 15분 내로 마셔야지 냉동고에다 넣으면 효과가 없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효소학을 제가 이 한방 영양, 한방 식이 요법학을 제가 전공하면서 효소 쪽 공부해보고, 또 천연치료학 박사과정 하면서 또 그쪽에서도 효소학 공부해보고, 또 이 영양역학으로 양방에서 또 박사 공부하면서 효소 쪽으로만 굉장히 깊이 있게 팠는데, 효소의 특징은 섭씨 47도씨가 되면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씨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부글부글 찌개에다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 몇 도씨가 된 거예요? 100도. 효소가 다 죽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명의 신비는 효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밥을 배불리 먹기는 했는데 앉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다 죽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짜면은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소는 금방 변질이 돼요. 그래서 15분 내로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짜자마자, 요즘은 참 좋은 시대라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약 봉지도 팔아요. 100장 단위로. 그죠? 비싸지도 않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나, 별의별 병들을 제가 막 다 찾아가지고, 그래 미국에서는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유리병은 또 냉동고 다니면 터져요. 이거 하나 답을 찾는데도 제가 얼마나 수십 종류를 제가 다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이 공장용으로 찾으니까 이게 몇백만 원 가잖아요. 이게 또 한국서 나오는 건 또 안 돼요. 이게 100ml까지밖에 또 안 돼. 그래서 뭐 외국 것까지 사가, 이거 답 하나 찾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약 포장지 치면은 스탠딩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죠. 3면은 이미 붙여놓고 위에만 딱 아직 안 붙여놓은 거, 그걸 스탠딩 파우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장 단위로 팝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여러 가지 녹즙을 짜자마자 거기다 부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요건 뭘로 붙여요? 붙이는 게 또 있어. 3만 원밖에 안 가 보니까. 이게 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봉지 놓고 그냥 쫙 누르면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딱 붙어. 바로 냉동고에 넣으면은 1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봄철에 쑥을 딱 뜯어가지고 만들면 이건 뭐 최고의 약입니다. 이건 몸 찬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공부를 해보면 이게 많은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거 정말 한의사보다도 더 질병을 잘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졸업한 한의사들이 제가 한의대에서 가르칠 때 문 닫아놓고 와서 이걸 다 배우던 그런 과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무슨 효능이 있을까? 첫 번째, 다 영양 결핍으로 모든 질병들이 지금 찾아오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아주 균형진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백혈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몇 사발씩 먹어도 우리가 지금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녹즙으로 짜서 먹으면 우리가 부족하기 쉬운 모든 영양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독일 예나 대학의 게르하르트 야라이스 박사님이 발표하기를 인체의 생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식물성 성분이 이 과일과 채소 속에 치료 성분이 몇 종류나 들어있다? 1만 종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은 그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많은 성분들이 영양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이다. 지금 아무리 영양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식물 속에 있는 치료 성분 중에서 비타민 C, 비타민 A 이름 붙인 것이 몇백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만드는 데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만 너무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꽤 영양학이 발달됐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현미쌀 하나를 분석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 얼마, 마그네슘 얼마, 철분 얼마,
들어있는 거 다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그 현미쌀 하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 가지고 딱 찍어내면 인조현미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현미하고 똑같은 영양 성분을 가진 인조현미를 만들 수 있어요. 모양도 똑같고 질감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미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과학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는 진짜 자연 현미를 놓고 여기다가는 분명히 분석한 기계로는 똑같이 나오는 인조 현미를 놓고 참새를 딱 풀어 놓으면 참새는 어떤 현미를 먹을까요? 이건 절대로 인조 현미 안 먹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이 참새는 안단 말이에요. 계산되지 않았고 이름도 붙이지 않은 10,0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여기는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이름도 못 붙였고 효능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 것인데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 병 생겼다, 이거 영양학에서 밝혀낼 때까지 기다리면 난 벌써 죽고 끝난단 말이에요. 가장 현명한 비결은 10,000가지 다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10,000가지 짜가지고 마셔라. 아무리 영양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평상시 지금 몇천 년 동안 먹어오던 거, 이상한 거 짜먹지 말고요, 몇천 년 동안 먹어오던 질경이를 그냥 나물로 몇 입만 먹어가지고 효과가 없지만 그거 녹즙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항문으로 나가는 섬유질은 빼고 나머지 주스로 딱 먹으면 이름 붙일 수도 없는 10,000가지 다 먹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항산화 주스를 마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 분석 안 됐어도 그냥 10,000가지 다 먹는 방법은 즙으로 짜서 마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생화학자 알 윌리엄스 박사는 생명의 사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 사라지면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하나도 결핍되지 않고 다 갖추어졌을 때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영양이 결핍돼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쇠사슬처럼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사슬 중에는 탄수화물처럼 좀 굵고 큰 사슬을 차지하는 영양소도 있고 또 지방질, 단백질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굵고 큰 쇠사슬 고리를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마그네슘, 철분 이렇게 정말 가늘고 아주 약한 고리도 있다. 그 중에서 효소, 비타민. 그런데 이 중에서 질병이 왜 생기느냐? 이 중에 어떤 사슬이라도 하나가 부족하든지 결핍돼서 끊어지면 이건 그냥 쭈르륵 주저앉으면서 병들어 죽는 것이다. 단백질처럼 굵은 사슬이 결핍돼서 끊어져도 병들어 죽는 건 마찬가지고 미네랄처럼 아주 작은 고리 하나가 부족해서 끊어져도 병들어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생명의 사슬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붙이지 못한 10,000가지 이 쇠사슬을 내가 언제 처방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을 그냥 짜가지고 주스로 마시면 이 모든 10,000가지가 이름 몰라도 다 공급될 수 있고 부족한 부분 저절로 자기가 채워주고 넘치는 건 배설되면서 뭔지 모르지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래서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해서 이런 지금 이상한 찌뿌둥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짜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에만 마실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때도 공복에 한 잔 내지 한 3잔 정도 마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도 맥이 없었는데 이걸 마시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걸 그대로 카피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이 영양학 분야에서 논문을 쓰면서 좀 모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기록하면서 들으시면 새로운 차원의 영역이 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항산화력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예. 바로 최고의 항산화제 3인방, 으뜸 에이스 3인방은, 에이스에서 첫 번째 A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 중에서 두 번째 C는 비타민 C입니다.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에이스에서 세 번째 E는 비타민 E입니다. 암기하기 좋게. 그래서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각종 모든 만병의 질병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라고 어제 배웠는데, 그러면 그 질병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활성산소 싹 무력화시켜주는 뭐 먹으면 되겠어요? 항산화제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3인방 항산화제 에이스, A는 비타민 A, C는 비타민 C, E는 바로 비타민 E.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즐겨 먹으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부족합니다. 왜? 50년 전보다 2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면은 질병이 예방이 되는데, 옛날보다 20배를 먹을 재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없느냐 이거예요. 그 대안으로 저도 이거 찾은 지가 한 10년밖에 안 돼요. 이것을 즙으로 짜서 마시니까 20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요게 부족해서 생긴 질병들이 약을 안 쓰고도 낫더라. 그래서 채소도 씹어서 먹는 것만 가지고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유질은 필요합니다. 그냥 최대한 먹어야 돼. 그때 들어가는 섬유질 정도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섬유질 빼고 이제 치료제를 마신다. 그래서 채소도 주스로 짜서 마실 수 있고, 과일도 주스로 짜서 마실 수 있겠죠. 견과류도 주스로 짜서 마시면 돼요. 좋은 녹즙기는 과일도 짜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견과류를 물과 견과류를 1대1로 섞어서 좋은 녹즙기다 넣으면은 견과류 주스가 나와요. 특별히 아주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찌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것도 결국은 영양이 부족해서 안 찌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독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디톡스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살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마른 사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주스를 먹으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항산화 주스는 소염 및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자, 항산화 주스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항산화제는 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뜯어먹으면서 염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은 염증 계통을 싹 없애준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염자 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간에 항산화 주스가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그냥 잠깐 염증 생긴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 염증을 제거해주고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제거해주면서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해주는데 최고로 좋은 항산화제는 하나님이 이 천연계에다 주신 채소, 과일, 견과류를 주스로 짜서 마시는 게 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발을 해서 미국에서 일기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조하림 장로교회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은 병원 가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침으로도 치료 잘 안 돼요. 당뇨병은. 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인데 무슨 침으로 낫겠어요? 그게 뭐 약으로 낫겠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 가도 안 나서요. 25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안 돼.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몇 번 맞고 또 당뇨 약을 몇 번 먹어도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경이 됐어요. 이쯤 되면 언제나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제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암도 몇 군데 생겼고 쓸개도 떼어냈고, 그리고 이게 근무력증이 생겨서 가만히 서 있질 못하고 어딘가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 어느 정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전갈이 쏘는 것 같은 통증이다. 어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제? 24시간. 그래서 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데 안 먹으면 더 아프니까 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도 당뇨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여러 병원에서 이건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체념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은 미국에 있는 로즈힐 공동묘지로 모실까, 한국에 있는 선산으로 모실까, 무덤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 신문 광고를 보면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게 머리에 딱 들어가서 남편을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체념이 깊어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병원 다 쫓아다녔어도 불치병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병원도 아닌데 이게 가서 낫겠느냐, 안 간다. 근데 사모님 막 밀어붙였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가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억지로 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막 강제로 막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마지못해 온 거야. 이분이 첫날 왔는데 마지못해 와가지고 등록실에서 첫날은 좀 우왕좌왕 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막 전 깡패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날 딱 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화장실을 10번을 갑니다.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설사가 주룩주룩 나는데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 이거 예사롭지가 않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예사롭지가 않다. 두 번째 날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일주일 프로그램에서 5kg이 체중이 빠집니다. 아랫배가 쑥 들어갔어요. 얼굴에서 독소가 빠지니까 혈색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에 나왔는데 이제 손 아무것도 안 잡고 서 있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근무력증인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죽느냐만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그러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분은 이미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목회도 그만뒀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던 분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염증 계통, 독소 계통을 치료하는 데는 항산화 주스가 놀라운 효능이 있다. 네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암도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고, 갑상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비형, 간염,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알러지 다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데는 항산화 주스처럼 좋은 게 없다. 자,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청소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혈구나 마이크로파지나 이런 면역세포들이 독소와 싸우는 우리 몸의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 혼자 싸우다가 막 지쳐가지고 알러지 체질이 됐는데 주인 양반이 이 백혈구가 청소 안 해줘도 녹즙을 탁 마셨더니 얘가 알아서 이 독소들을 싹 청소해주고 염증들을 청소해주니까 마이크로파지가 대식세포가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좀 헐렁헐렁해지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않고 예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고, 아토피나 알러지 환자들이, 기관지 천식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기가 막힌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은 몸무게가 60kg 나간다 그러면 세포가 60조 개가 들어있고, 100kg가 나간다 그러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100조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그 세포에 어떻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는가? 혈관을 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집 수리해 보세요. 그 수도관을 딱 잘라보면 속이 다 막혔죠? 뭔가가 찌들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혈관도 한 50년, 60년 살면은 여기에 뭔가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넓었던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이게 좁아지면 동맥경화증이 생겼다는 것이고, 동맥경화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혈관이 넓었는데, 그리고 이 혈관벽이 부드러웠어요. 달릴 때는 얘가 쫙 늘어나면서 피를 팍 보내주고, 앉아있을 때는 이 찰고무처럼 쫙 수축이 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에 뭐가 한꺼풀이 달라붙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뚜꼬무가 되는 거예요. 달리는데도 안 늘어나. 그러면 막 대청목을 올라가는데 얘가 안 늘어나니까 그 다리 근육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달려가는 것만큼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모든 세포가 산소가 부족할 때 통증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쥐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올라가 보니까 쥐가 나더라니까 멀쩡한데, 막 올라가는데 장단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1분 휴식이 얼마나 꿀 같은지 몰라요. 딱 앉아서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은데 1분만 앉아 있으면은 멀쩡하니 또 걸어가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 산소가 부족할 때, 미네랄 전해질이 부족할 때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옛날처럼 하루 3끼 막 먹는 때가 아니니까 피가 조금 부족하게 흐릅니다. 다른 때보다. 한방에서는 이 쥐가 나는 이유를 혈허증 때문에 나온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피가 장단지 근육에 조금 부족할 때 쥐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밥을 지금 새끼 안 먹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혈액순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쥐가 나요. 그럼 병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알면서 찾아오는 현상들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무르고 지나가면 돼요. 대청봉 올라가면서 쥐 나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쥐 날 수밖에 없이 내가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잠깐 앉아주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주물주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 카톡에 이번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명현 현상들 쭉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 거 나타나면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그냥 예측된 일들이라 이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사람은 늙어가고, 그리고 이 화분에다가 물을 적게 주면은 꽃나무가 시들해지는 것처럼 옛날처럼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세포들이 시들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아가씨 손등하고 60대 아주머니 손등하고 딱 보면은 뭐가 표시가 날까요? 네? 아무리 피부 마사지 잘 해놔도 표시 나는 게 있어. 혈관이 튀어나왔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이를 가늠을 잘 못하겠어. 얼마나 막 수술을 많이 했는지. 근데 손등을 보면은 60대 아주머니 손등하고 20대 딸 손등은 분명히 다른데 가장 강한 차이는, 피부도 그럴듯하게 잘 관리하면 만들 수 있지만 혈관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혈관 속에 뭐가 많이 찌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늙는 건 혈관에서부터 늙는 거예요. 한 번 막힌 혈관은 현대의학은 10만 킬로미터를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 그거를 없어요, 방법이. 심장혈관 막힌 게 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뇌혈관 막힌 게 뇌경색이에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혈관을 청소하는 비결을 제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혈관이 왜 막혔느냐? 막힌 이유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막힌 건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싹 청소가 되면서 혈관이 젊어져요. 그래서 이 심장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다시 청소하는 비결은 없고 풍선을 넣습니다. 스텐트. 이것을 2개씩 넣고 나서도 원인은 그대로니까 언제 또 막힐지 몰라요. 10년 이상 못 견딥니다. 이거 시술해도 다시 와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현대의학은 아스피린에다가 뭐에다가 약을 한 주먹씩 먹게 합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되지 더 젊어지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스텐트 2개씩 끼고서 온 중증 심장병 환자들이 설악산에 와서 한 달 만에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아프다고 하던 사람이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 와도 괜찮을 만큼 완벽하게 좋아지는 사람들이 무지개 수로 많이 있었어요. 올 1년 동안에도. 이 혈관 청소하는 데는 항산화 주스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 혼자는 혈관벽에 달라붙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왜? 혈관 이 벽 안에 아주 미끈미끈한 점막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좀 많아도 쭈루루루 하고 그냥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쓰러질지 뇌출혈로 내가 쓰러질지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토탈 콜레스테롤을 자꾸 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인데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200인데도 지팡이 잡고 다니고,
그래서 자꾸 연구를 했더니 토탈 콜레스테롤보다도 그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LDL 콜레스테롤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문제가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LDL 콜레스테롤도 쭈루룩 미끄러진다니까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것, 바로 산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장병이나 이 뇌출혈을 얼마나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가를 알기를 원하면 산화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특별 주문하면 한 7만 원 더 주면 이 수치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혈관이 좀 좁아지고 혈압이 있고 막혔다. 그 얘기는 혈관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청소하는 비결은, 아스피린은 이거 청소 못 해줍니다. 이걸 청소해주는 비결은 항산화제를 마시면 된다. 그러면 항산화제 플러스 활성산소는 제로입니다. 이게 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항산화제로 싹 씻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을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우선 짧게는 여러분들의 피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지금 고생한 것 다 그냥 대가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와 하는 기분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며칠만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평생 항산화 주스 마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혈액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항산화 주스는 피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녹즙이라는 얘기는 왜 녹즙이라고 부를까요? 즙은 즙인데 녹색이니까 녹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이번 즙은 녹색입니까? 녹색이 아닙니까? 녹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녹즙이라고 부르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서 전 녹즙이라고 안 부르고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주스니까 항산화 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녹즙 그러면 녹색이라서 녹즙인데, 제가 나중에 이 레시피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여기 들어간 최고의 항산화제 3인방을 넣은 거예요. 근데 녹색이 안 나와요. 항산화제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다 보니까 녹색이 안 나와. 그러나 항산화제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녹즙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산화 주스라고 이름을 제가 바꿨는데, 그러나 여기에 푸른색도 들어가 있지만 빨간색이 더 많아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녹색이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엽록소가 있겠죠. 이 즙 속에는 엽록소는 바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클로로필의 화학 구조식을 뜯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피가 왜 빨간색입니까? 적혈구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끌고 다니다가 세포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왜? 여기 목 딱 눌러가지고 산소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적혈구니까 그 생명은 적혈구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혈구 속에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헤모글로빈의 화학 구조식을 보니까 한가운데 철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중심축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중심으로 사방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로로필, 녹즙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는 보니까 이 헤모글로빈하고 100% 똑같아. 화학 구조식이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한가운데에 철분 대신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중심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주스 녹즙을 딱 마시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마그네슘 자리에 철분으로 딱 바꿔치기만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헤모글로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혈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지 진짜겠느냐?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학자들이 일찌감치 실험을 해봤어요. 1911년에 벌써 이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녹즙 속에 있는 엽록소를, 클로로필을 딱 주사로 동물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딱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적혈구가 10%가 증가가 되고 백혈구가 40%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엽록소를 먹었을 때 일부는 그 마그네슘 자리에 철분이 치환되면서 적혈구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든지 병이 들면은 혈색이 어떻게 변해요? 허여멀곤해지잖아요. 적혈구 수치가 부족해집니다. 다 어느 정도 빈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 그리고 노인들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피가 만들어진다니까요. 혈색이 돈다니까. 한 달만 마셔보면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얼굴에 붉은색이 확연하게 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피가 만들어진다. 피가 만들어진다. 7번째는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냥 시금치 센 거 따다가 딱 녹즙에다 바로 넣어가지고 짰으니까 이 녹즙에는 효소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시금치 푹 삶으면 다 죽은 것입니다, 효소가. 그런데 이 녹즙은 센 걸 바로 짠 것이니까 효소가 살아있잖아요.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열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모든 생명체는 뭔가 살아 움직이는 대사작용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대사작용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케일을 싹둑 자르면 생명의 뿌리에서 잘라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효소는 죽기 시작을 합니다. 옥수수도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효소가 100% 살아있지만 딱 따면은 그때부터 효소는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 옥수수 맛있잖아요. 따가지고 가락동 시장으로 밤새 오고 동네 슈퍼마켓까지 오고 사다가 또 하루 있다가 삶아서 먹어보면 강원도에서 따자마자 찐 그 옥수수하고 맛이 같아요? 틀려요? 하늘과 땅처럼 틀리지. 서울 사람들은 평생 진짜 옥수수는 한 번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거기서 따자마자 바로 쪘을 때 맛하고 며칠 지났을 때 짠 맛이 왜 다를까? 뭐가 달라요? 단백질이 죽었어요? 단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효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딱 따자마자 찝니다. 찌자마자 냉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팔아. 그러면 냉동이 되면은 효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딱 해동시켜서 한번 다시 찌면은 금방 따서 먹은 그 옥수수처럼 맛있어요. 먹어보셨어요? 지금도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의 생명은 따자마자 쪄가지고 바로 냉동을 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즙도
녹즙도 재료를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효소는 죽기 시작을 합니다. 냉장고에서도 섭씨 4도시에서도 효소는 죽어요. 뭘 보면 아는가? 저 마켓 가면은 과일 떨이 하는 데 있죠? 떨이 하는 품목은 뭘 떨이를 할까요? 얘를 다 냉장고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똑같이 싱싱해요. 그러나 며칠 이상 지나면 얘가 갑자기 팍 썩어버리는지 이 사람들은 다 알아. 오늘 팔면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걸 떨이로 파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싱싱하지만 효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데도 제가 속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 하고서는 이제 끝나는 날 봉사자들에게 좀 과일이라도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한 20명 걸 사야 되니까 이게 돈이 꽤 나가잖아요. 황도복숭아를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도매시장을 갔습니다. 쭉 황도복숭아가 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박스에 18불이래. 곱하기 20 하니까 꽤 되는 거예요. 좀 싼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저거 가져가세요. 가서 보니까 똑같아. 만져보니까 싱싱하고 똑같고 농장도 똑같아.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똑같은데 이건 얼마입니까? 했더니 4불 90센트래. 18불하고 4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곱하기 20 했더니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왜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 온 지 5일 됐고 저건 오늘 아침 온 거래. 그거 말고는 똑같대. 이게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그러면 20박스 있습니까? 있대. 그래가지고 딱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그냥 무슨 뭐 안개 같은 게 막 나오는 냉장고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이건 더 싱싱하네. 이게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틀리다고 알았지만 20박스 이걸 사서 4불 주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8불짜리는 갖다가 냉장고에다 넣으면 4일 뒤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것은 냉장고에 갖다 놔도 하루 저녁 자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효소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녹즙 재료는 딱 사왔으면 바로 짜세요. 짜자마자 바로 팩에다 넣어서 냉동고에다 넣으면 그대로 맛이 그대로 유지돼요. 어디 이번에 맛이 괜찮습니까? 네, 그대로라니까. 1년 뒤에 해도 일단 해동을 하면 마셔야 되는데 1년 뒤에 마셔도 똑같다니까. 효소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자, 그래서 효소가 부족해서 결국은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면 저체중이 되는 거고, 효소가 부족해서 에너지로 이 먹은 음식이 태워지지 않으니까 언젠가 써주겠지 하고 아랫배에다 싸놨더니 비만이고, 결국은 똑같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효소를 살아있는 채로 가장 풍성하게 먹는 비결이 뭐다? 효소, 살아있는 채로 짜준 항산화 주스 마시면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째, 효소는 체중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저장해주는 저장창고는 지방이 저장창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랫배에 내장지방이 있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죠. 내장지방이 만병의 근원인데 아랫배에 내장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저장 창고니까. 그러면 왜 다른 데 지방보다도 아랫배에 쌓여있는 지방만 자꾸 눈총을 주느냐? 여기에 우리가 하루 3끼 먹은 영양분이 그냥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느냐는 인터체인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이 많으면 여기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흡수될 때마다 이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지방지를 통과돼야 되는데 바로 쓰레기 하치장을 지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활성산소 독소가 자꾸 들어와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독소가 이제 영양분과 함께 어디에 흘러다니다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양하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활성산소를 녹여서 없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랫배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온 사람은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이 활성산소를 다 녹여서 없애주니까 이 딱딱한 지방질이 헐렁헐렁해지면서 이게 풀어지면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랫배가 헐렁거릴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복부 지방이 빠집니다. 이걸 하면은 다른 거 운동에도 안 빠져요, 아랫배는. 근데 아마 허리띠가 구멍 하나 두 개씩 막 줄어들 거예요. 이번 이 4일만 해도 복부 지방 빼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조절해 주는 데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장 지방에 뿌리를 두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질병이라고 하는 가지들이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질병 하나씩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부 지방 뿌리 딱 뽑으면 나머지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요 비만 얘기는 제가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허리 둘레 줄어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최대한 지금 줄여요. 강의를 좀 압축하고 어떤 건 그냥 1시간 자체를 빼버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내일부터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달려가요. 자, 아홉 번째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세포의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몸에 60조 개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포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세포는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붙어 있는 중간에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건강한 세포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야야 나 지금 암세포로 죽게 생겼어 하고 대화를 하면 이쪽 옆에 있는 세포는 나는 항암물질 만드는 거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 그것 좀 줘라. 그래서 그 항암물질을 딱 주고서 얘가 받아먹기만 하면 암세포로 치료가 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 환자가 됐느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암세포는 치료되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콘넥손의 대화의 통로를 청소해 주면은 암세포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그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이 논문집에 2002년도 1월판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왜 이 콘넥손이 막혀서 암세포가 됐는가 하고 보니까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 이것도 결국은 활성산소가 이 대화의 통로를 녹슬게 하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더라.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치료되게 하는 비결은 요 막힌 대화의 통로를 청소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항산화제밖에 없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에서는 항산화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과 속에 있는 항산화제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과 속에 비타민 C도 들어있고 게르세틴도 들어있고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주스를 딱 마셨더니 여기 이 통로를 막고 있는 활성산소를 싹 청소를 해주더라. 청소를 해주면서 요 대화의 통로가 열어졌더니 드디어 이쪽에 있는 항암물질이 암세포 속으로 샥 들어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암 환자들도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코넬 대학에서 사과 몇 개 씹어 먹는 걸로 이런 효과를 검증했는데 이게 주스로 마시면 도대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오겠는가. 자, 그 다음에 10번째,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포는 다 수명이 있죠. 죽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세수하면서 얼굴에서 때가 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지요. 근데 죽은 세포 떨어져 나온 건데 그만큼 안 만들어내면 곰보딱지가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봐도 그 얼굴인 이유는 요게 죽은 것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죠. 죽었는데 그날 밤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잠을 잘 자면 이게 죽은 것만큼 만들어져서 언제나 윤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가 죽은 것만큼 다시 만들어지려면 만들 재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사슬 이론에 의해서 세포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양분이 필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밥 잘 먹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에 공복에 항산화 주스 한 잔 내지 3잔 정도 마셔주면 뭐 부족한지 몰라도 되고 이름 몰라도 되고 하여튼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면서 이 세포가 죽은 것만큼 잘 다시 만들어져서 언제나 얼굴은 팽팽하고 윤기 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11번째, 항산화 주스는 체질을 개선해 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몸이 찬 체질 그렇게 평생 살 필요 없어요. 혈관 싹 청소해 주면 따뜻한 체질로 바뀝니다. 몸이 찬 사람들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설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몸이 찬 한 60대 여자분이 오셨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설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맞는 체질이에요. 소음인이라서 저한테는 녹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남은 안 마셔도 당신 꼭 마셔야 된다. 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의사들하고 한의대에서 제가 요걸 한방 식이요법학을 제가 가리키는 교수로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의사들은 소음인은 절대 채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된대. 그것도 녹즙 먹으면 이건 완전 독약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특별히 이 사상 체질만 해도 이게 감당이 어려운데 이걸 또 8개 체질로 또 나눈 사람이 있어. 8체질. 이게 한국 와가지고 막 미국에서 사상 체질 가지고도 이게 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한국 와서 제가 이 8체질 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심장병이 걸린 회장님이 오셨는데 항산화 주스를 마셔가지고 부정맥이 일주일 만에 싹 사라졌어요. 190에 110 혈압이 싹 치료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유명한 8체질 이 전문 의사한테 계속 평생 도움을 받던 분인데 자기는 8체질설에 의해서는 채소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밥을 먹으면 죽는 체질이래. 근데 저는 현미밥을 먹으라고 그러지 또 녹즙을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니까 좋기는 한데 자기가 지금 배운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그쪽 의사한테 질문하고 막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분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그 의사한테 나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으니까 이거 한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 휴가 내가지고 양일권 박사가 운영하는 백투애니 힐링 캠프 한 주일 좀 참여해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 들어보고 둘이 끝장 토론을 해라. 내가 중간에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그 의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병원 문을 닫고 왔어. 일주일을 그냥 꾀알처럼 다 기록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다 듣고 나서 이제 둘이 이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내가 무슨 체질인지 좀 당신 8체질설로 진단을 해줘라. 저도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딴 사람 한 번 만져보고 무슨 재질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참을 막 2중 3중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체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현미밥을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난 먹는데 그랬더니 한두 번 먹는 거에 괜찮겠죠. 5년 이상 먹으면 죽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난 30년 동안 먹었는데 이거 현미밥 안 먹을 때는 제가 이 대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 또래보다도 10살이 더 늙어 보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반백이었습니다, 흰머리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버스 타다가 이제 학생 토큰이 좀 싸잖아요. 앞에 있는 제 친구들은 딱 내릴 때 학생 토큰 싼 걸 내면 안내양이 아무 소리도 안 받고 안 하고 받아. 제가 학생 토큰을 내면 꼭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 사람 차별이잖아요. 왜 나만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식 날 딱 학교를 갔더니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온 아저씨가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몇 년 쉬었다 들어와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 군대 갔다 와서 또 삼수해가지고 5년인가 6년 쉬었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쫙 둘러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형님 같아서 물어보는 거래. 10살을 더 먹어봤어요 보통. 그런데 내가 현미밥으로 바꾸고서 지금은 내 나이보다 10살을 적게 본다. 20년이 지금 젊어진 거예요. 맨날 재가지고 그냥 비실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나처럼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없다. 그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지 뭐. 30년을 먹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더 젊어졌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백투에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디톡스를 그 병원에서 합니다. 몸이 찬 체질도 항산화 주스를 마셔야 돼요. 왜? 찬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혈관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찌들어 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체질 그냥 인정하고 맨날 아랫배 차다고 살지 말고 요걸 싹 청소를 하면 되는데, 산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유일한 비결은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좀 차서 계속 설사를 하지만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부으면 다 빠지잖아요. 그래도 잘합니다. 계속 설사하는 것 같아도 이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막 설사를 계속 하는데도 제 말을 믿고 6개월을 마셨어. 6개월을 마시는 동안에 혈관이 싹 청소가 되면서 드디어 손발이 그냥 따끈따끈하게 변하는 걸 봤다니까. 이제 설사를 안 해 마셔도 체질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변한 체질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 마시고 체질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마실 때 체질이 바뀌어요. 또 예뻐집니다. 예뻐지려면 항산화 주스를 마시세요. 여기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2012년 3월 7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과일을 보통 먹는 사람하고 그 사람보다도 2인분 내지 3인분 더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아주 고감도 카메라로 첫날 얼굴을 딱 찍었어요. 그거 먹고서 3주 뒤에 또 찍었어. 한 달 뒤에 또 찍었어. 그래가지고 과일을 2인분 내지 3인분 더 먹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보니까 2인분 내지 3인분 더 먹는 사람들이 고감도 카메라 색조를 분석했더니 붉은색이 확실히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한 달 딱 먹었는데. 근데 이건 과일을 씹어서 먹은 실험이고 2인분 내지 3인분이 아니라 항산화 주스로 마시면 20인분 내지 30인분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굴에 있는 마지막 모세혈 혈관이 지금 다 산화 콜레스테롤로 막혀가지고 그 붉고족족하던 색이 없어졌는데 요게 싹 청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항산화 주스 하루에 3잔씩 한 달만 마셔보세요.
고감도 카메라 갖다 댈 것도 없고 90 먹은 할머니 눈으로 봐도 붉은색이 더 보여. 진짜입니다. 혈색이 막 너무너무 좋아져요.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져요. 자, 마지막 13번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노화를 방지해요. 노화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항산화 주스 마시니까 활성산소 씻어 줄 거 아니겠어요? 노화를 방지해요.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만 안 걸려도 인생 잘 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안 걸리고 싶어도 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활성산소로 뇌세포가 녹슬어서 생기는 병이 치매니까 가장 확실하게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마시는 게 최고다?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게 최고다. 수많은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워싱턴 킹 카운티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그 유명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됐는데, 이 과일과 채소를 조금 더 먹는 사람들은 76% 정도 치매가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씹어서 더 먹은 얘기고, 항산화 주스를 마셨다 아예 안 걸린다라고 얘기해도 과장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내일 저녁 때 이 항산화 주스가 과연 얼마나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저녁에 오신 분은 요건 빼고 어떻게 짜 먹어야 되는지, 요 실질적인 문제는 저녁에 오는 사람도 좀 같이 좀 그 정도 뒷부분은 좀 듣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오는 것만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저녁에 오는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저녁에 뭘 강의해야 될지. 그래서 이걸 배합하느라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저녁에 오는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잘 조합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고 있고, 물이 오염이 되고 있고, 음식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물, 음식,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독소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감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기별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셔서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